안녕하십니까. 행정구제사무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보복주차, 보복주차가 재물손괴죄로 벌금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A란 사람이 주차된 차량 앞뒤에 장애물을 바짝 붙여 차가 나갈 수 없도록 보복 주차를 한 사실을 법원에서는 재물손괴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서울 모 구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 인근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중장비를 갖고 있는 A라는 사람이 항상 자기 굴삭기를 그 주차하는 곳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거의 대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뭐 허가를 받고 뭐 주차비를 내고 한 건 아니고 항상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A라는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던 그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 차를 잠시 한 2시간 세워야 될 형편이 되어서 자리가 마침 비어 있어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자기가 이제 볼일을 보러 이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좀 일이 좀 늦어져서 한 몇 시간 지나서 다시 그 자리에 오니까 차가 앞뒤에 꼭 막혀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즉 앞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수북이 쌓여 있고요. 뒤쪽에는 굴삭기 부품이 이렇게 좀 채곡채곡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앞뒤로 단 1m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난감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어쩔 수 없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해서 경찰서에 나와서 같이 치워보려고 했지만 양이 너무 많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로 돌아가고 본인도 이제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철근 굴삭기 부품이 앞뒤에 꽉 차 있어서 차량을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정식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요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을 거쳐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법원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재물을 손괴한 게 아니다. 손괴죄가 안 된다 해서 일단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도 이 사람이 한 18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꼭꼭 묶여 있었는데 물론 재물 손괴는 아니지만 이건 재물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재판했는데 결국은 대법원 가서 이게 재물 손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 재물 손괴죄가 되냐면요. 그 본래의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했다, 방해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움직여야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은 뭐 있으나 마나한 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의 본래 효용 가치를 잃었다. 그래서 이건 재물 손괴죄에 해당된다라고 대법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원심을 깨고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을 했는데요. 재물 손괴죄로 벌금형을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항은 우리들이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주차 예의를 갖추면 주차 질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근데 그분도 A라는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물론 자기가 고정으로 뭐 주차비를 주면서 계속 된 건 아니고 되다 보니까 아무도 되지 않고 혼자 계속 돼서 오랜 기간 동안 돼 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남이 되니까 당장 자기가 일을 하고 와서 보니 주차 중장비를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싣고 있던 짐을 앞뒤로 꽉 막았습니다. 그건 잠시 감정적으로 화풀이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못하도록 하는 뜻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손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경종을 울릴 정도 됐으면 그날 저녁이라도 와서 좀 치워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까지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8시간 동안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분은 나름대로 이 스케줄도 있고 나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꼭꼭 묶여서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건 재물 손괴로 볼 수가 없다 해서 무죄를 했는데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억울해서 항소 상고까지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차량 본래의 효용 기능을 방해한 거니까 재물 손괴죄로 봐야 된다. 해서 실형은 아니고 일단 실형이죠. 이제 벌금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벌금형을 확정을 하고 통보를 한 사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좀 짜증은 많이 나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런데 이렇게까지 확대된 예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앞뒤에다가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차의 본래의 효용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주차 그 질서에 대한 그 예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됐으면 거기다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도 방해를 놓은 사람도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일단 서로가 소통을 해서 협력해서 질서를 찾아야지 화난다고 그 화풀이로 그렇게 하면 결국 뭐 어떻게 됩니까? 자, 소송해서 계속 힘들고 시간 낭비 뭐 일도 못하고 더군다나 또 나중에 재물손괴죄로 벌금까지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서로가 양보해서 항상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은 정말 그건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전화번호 남겨놓으면 서로가 소통해서 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해서 일단 해결해서 서로가 자기 본분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화풀이 해놓고 잠시 동안 그 화풀이 해놓고 장시간 동안 금전적인 시간적인 손해를 많이 봐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주차할 때 아니면 내 자리에 누가 주차했을 때 그때는 좀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을 찾아서 서로 약간의 불편한 건 있지만 협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서 우리 주차 질서를 바로 잡는데 일일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 입법 예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달에 어떤 법이 예고가 됐고 언제쯤 어떤 식으로 법이 시행이 될지 좀 중요한 그 입법 예고된 사항을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방송을 채널을 놓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다시 시청해서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드렸고 또 이어서 그런 방송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 그리 아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